오늘은 한 번 나왔을 때 다 하려고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한 가지 질문. 예. 가장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지난 대선 이후에 예.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 왜 2030만 젠더별 투표 성향이 완벽히 나눠졌는가? 왜 그랬는가가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극단적으로 다르죠. 예. 예. 왜 그랬는가 하는 거예요. 20대 남성의 보수성은 확인이 됐고 네. 30대도 약간 있지만 20대가 강한 거죠. 30대는 비결 정도가 안 네. 돼요. 네. 왜 그런가 이게. 예. 그게 20대 여성은 확연하게 진보적이고 네. 왜 그러냐? 어준 씨가 해석한 건 뭐예요? 난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안 할래요. 길어질까봐. 아니,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이 문제 해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철학적으로 먼저 해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의 이유가 있지만 그 강한 대립이 있을 때는 사람들의 공정심에 다른 공정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가난할 때 가난을 극복해야 되는 과정에 있을 때는 노동 과정이나 그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의 분배와 관련해서 공정이 크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는 그와 유사한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좀 어려운데. 좀 어려워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예전에 불평등, 불공정은 예. 계급 간, 계층 간 문제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OECD 국가들이 겪는 문제인데 예. 태어나자마자 그런 기본적인 생활이라든가 삶 자체에 최소한의 것이 보장된 사회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예. 의외로 계층 간 노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예민함보다 다른 엉뚱한 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빈곤을 벗어나고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는 사회가 되고 난 다음에 불평등은 무엇이 자극하느냐. 세계 10대 강국이 됐을 때 모든 나라가 겪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네. 그 갈등의 그 치열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 동쪽과 서쪽 간의 대결도 경제적인 문제로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영남 패권주의를 만들어서 지역 갈등으로 포장한 거거든요. 그건 기본적인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한쪽의 개발을 더 중시하는 거. 지금도 여전히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을 해야만 우리한테 경제적 이득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40, 50대예요. 기본적으로는. 60, 70대가 더 강하고. 그러면 왜 20, 30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가 하는 거예요. 20, 30대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가 젠더 간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불공정 이슈는 세대 간마다 다 있는데 다른 세대는 경제적인 거라면 요 20대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젠더의 문제로 받아들인다. 그렇죠. 불공정 문제를 먼저 깨닫는 사람, 예를 들면 자본가가 불공정하다고 그래 노동자가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제기합니까? 항상 노동자가 제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이미 태어난 청년들은 그거 돌리면은 이 젠더 이슈는 20대 남성은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네? 아니죠. 처음에는 여성이 약자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하죠. 그렇지. 제기하고 그때만 해도 처음 제기할 때만 해도 남자들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성들이 그 담론을 장악할 때가 와요. 담론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담론을 주도하는 시점이 와요. 오케이. 우리도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할 때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은 뭐냐면 아주 간단한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문학 유군 시인이 나오셨지만 최근에 예를 들어서 소설로 책을 팔거나 시집으로 책을 파는 남성 작가가 거의 없어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이미 이 책을 사는 사람이 여성밖에 없어요. 여성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요. 성비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담론을 형성하는 즉 인문학적 담론을 형성하거나 사회과학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주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담론 자원의 대학에 계시니까 더 절실히 느끼시겠다. 네, 담론 자원의 불평등 구조가 아주 심각해요. 오케이. 그게 지금의 보통 남자 아이들이 초중학 중등학 과정을 겪으면서 바로 느끼는 거예요. 가보면 선생님들 대부분 여성이고 여성이죠. 그 세대는. 그리고 여성들이
이미 담론 자원 책에 많이 접근하고 임용고시 성적도 여성들이 높아요. 높고 그러니까 인문학적 담론, 사회과학적 담론에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이미 주류가 됐어요. 아, 그건 진짜 제가 20대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대학 강당에서 그걸 느끼신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흔한 말대로 20세기 말이 되면 좌파가 전 세계적인 OECD 국가의 좌파 진보들이 아젠다를 새로 발견하거든요. 그게 환경 문제, 생태주의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 남녀 간의 젠더 문제. 네. 여기서 아젠다를 발견해요. 근데 우파는 이때 아젠다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반대하는 쪽에 무슨 하게 돼요. 트럼프 보면 알 수 있죠. 엉뚱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흐름에 반대하는 역주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파가 정체성 공백기를 겪게 되고 그러면서 우파가 극우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젠더 갈등에서 기회를 포착하죠. 그렇죠. 저 갈등을 자극하면은 네. 표가 우리한테 오겠다. 특히 담론 자원의 불평등 구조 안에서 네. 상실감을 겪고 있는 젊은 청년 남성들이 타겟으로 해서. 타겟으로 해서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느 순간 젠더 불평등 문제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이 겪는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가 중요하죠. 또 신체적 위협이라든가 이런 게 예민한 감수성이 있죠. 그러다가 여성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겪는 이 위험을 동물들에까지 투입을 해서 동물 보호라든가 또는 채식주의라든가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여성들은 계속해서 더 발전적으로 이 문제를 담론한 거죠. 모든 담론에서. 그런데 남자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하자가 아니라 저건 안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극우화 되는 거거든요. 원하는 게 없는데 분노가 있으면 극우화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비정한 비유인데 예. 그 원숭이 세계에서 이 알파 메일을 제외하고 그렇죠. 짝짓기를 못하는 그 수컷들이 있어요. 네. 그 수컷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만과 좌절과 그 눈빛이 있거든요. 동물 다큐 볼 때마다 제가 느껴요. 그거. 근데 이 짝짓기를 못하는 수컷들에 비해 있잖아요. 저는 최근 20대 남성들한테서 그걸 느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커뮤니티, 그러니까 네. 대학생들 지금 주요 대학들의 커뮤니티 가보면 방금 어준 씨가 말하는 것들이 프레임화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기서 방송에서 말하기 어려운 예? 예를 들면 내용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공대생 설거지론이라든가 이와 유사한 담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평생 벚꽃도 구경 못하고 고생만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성들은 인생 모두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고생은 우리가 다 하고 모든 피해는 우리가 다 본다. 이런 식의 담론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걷기만 해도 긁힌다.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그런 말까지 이게 있다. 지금 20대에 이건 남녀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걷기만 해도 긁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성세대 소위 40대 이상은 전혀 감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 정도 예민한 사람만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감도 잡을 수 없고 텍스트로나 혹은 커뮤니티의 분위기로나 그런가 보다 하지 그게 그런 세계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면화되지 않아가지고 짐작할 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제가 네. 이거 그런 어려운 말씀- 주제 금방 할 주제가 아니잖아 이거. 네. 아니 이제 그래도 아직 진짜 왜냐하면 빨리 이 문제가 무엇에서 비롯된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온 방송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심을 못 잡고 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히려 소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안 들어가고 어려운 주제고 예. 이 주제를 지금 금요일 날 지금 띵가띵가 하자고 하는데 이걸 시작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예.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저는 이 갈등 이 지금 걷기만 해도 긁히는 상황은 뭐냐면요. 토론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합의 지점을 찾아갈 수 없다예요. 이 주제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민 통합의 가장 큰 주제거든요, 이게. 어렵다. 이제 이 국민 통합이 호남과 영남이 통합하는 건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불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국민 통합은 사실은 민주당과 국힘이 통합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2030에 젠더가 공통 기반을 빨리 마련해야 돼요.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럴 때 가장 여기 유일한 출구가 뭔가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자 지금부터 민주시민교육 합시다도 필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정준희 교수님하고 99분 의논할 때 예. 주제를 삼아야 될 것을 지금 명비어차사 시간을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이건 이재명 대통령만 빨리 이 문제를 판단해야 된다. 포착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제 포착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시는 국민 통합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셔야 된다. 그렇지. 젠더 통합을 가지고 국민 통합을 얘기하지는 않지 우리가 보통. 그렇죠. 전통의 정치 논법으로는 여야 진보 보수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아니라 네. 지금 이 20대 젠더 어마어마한 젠더 갈등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렇지. 이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국민통합 주제가 돼야 된다. 그럴 때 맞습니다. 이 국민통합을 위해 제가 한 가지만 말하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여기서 어려운 얘기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네, 벌써 다 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아주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말고 한 줄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그러고 보통 30분 얘기하니까 한 줄만 얘기해요. 그럼. 아이유 음악을 들으면 아이유. 예. 아이유 음악을 듣는 가수 아이유? 예. 아이유 음악을 듣는 남성들은 이직이 되지 않는단 말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다 연구를 제가 많이 했겠잖아요. 쉽게 아이유 말하려고. 음악을 들으면 보수를 지지하지 않는다? 극우가 되지 않는다. 극우가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20대 투표를 할 때 남자들도 이재명 대통령 쪽에 투표하는 사람이 많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친구들 있고 있는데 그 차이를 보면 대중음악이나 예술을 어떤 쪽을 접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리 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대중예술에 끌리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예술가들에게 기본소득을 하자. 예. 다 안 되면 20대만이라 하자. 예. 그래서 20대에 예술가들도 많이 탄생하고 그 예술과 문화로 예. 감각적인 방식으로 통합을 시켜야 된다. 논리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생각의 통합은 안 된다. 이미 그건 멀어졌다. 왜냐면요, 이거는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제가 댓글 부대나 네. 그런 걸 오랫동안 관찰해 왔잖아요. 걔들이 어디를 주안점을 두고 커뮤니티를 작업하고 그렇죠. 또는 댓글 부대 인력을 투입하고 하느냐. 그런데 한 10년 됐어요. 한 9년, 8, 9년 제가 처음 이걸 발견했을 때부터 따지자면 8, 9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데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여성 커뮤니티에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그 소위 이제 작업할 때 여론 작업할 때 1번으로 했던 게 여성 커뮤니티에 그렇죠. 침투해서 하여튼 그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작업을 했는지 한마디로 젠더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 돈을 거기다 썼다고. 그러면서 게임 커뮤니티 10대들이 많이 가는 게임 커뮤니티하고 여성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 일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이라든가 분배에 있어서 재원의 분배에 있어서 불공정 문제보다 지금 2030의 정치적 선택의 가장 큰 원인은 무시의 경험이거든요. 무시의 경험하고 무시와 함께 오는 수치심의 경험이에요. 절망감이죠. 그러니까 무시와 수치심 때문에 네. 걷기만 해도 긁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상호 주관적인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상호 주관적인 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기대가 훼손돼 버렸어요. 기대감이. 그거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럼 연애도 이렇게 정확하게 멋진 개념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연애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렇죠. 상호 주관적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연애를 시작하는 건데. 근데 그게 훼손됐어요. 훼손됐다. 근데 훼손은 토론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간단한 얘기라고 시작하면 어떡해. 이 문제를 그만해 이제. 대통령께서 빨리 인식을 하셔서 정말로 이 친구들을 아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예. 이 주제는 다시 얘기해봐요. 네. 문제의식에 동감하고 그거는 자연 발생적인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먹고 살만해진 모든 네. 그 OECD 국가들의 공통도 나타난다. 근데 여론조사, 그 국제 여론조사 같은 거 보잖아요.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게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실제 조사를 보면 그 젠더 인식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혹은 공공선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 대대적인 작업에 의한 강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의도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해야지 저절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저절로. 그걸 같이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기본소득과 함께 이들을 감각적으로 상호주관적 기대를 회복하게 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고 이런 이야기를 금요일 날 지금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다시 꺼내주세요. 예, 이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집권 전략으로 보수가 젠더 갈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준 멍청하게도. 씨도 좀 프로젝트 삼았으면 좋겠어요. 멍청하고 사악하게도. 네, 이 문제를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멍청하기도 한데 사악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예. 사악하기 시작했는데 멍청하게 자기들 집권 그렇죠. 전략에 반하게 된 거야 이게.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된 근데 거야. 희생되잖아요, 이 친구들이. 희생됐죠. 예. 이 세대가. 예. 근데 자기는 희생된지 몰라요. 저는 매일 지켜보잖아요. 예. 그거 안타까워요, 이게. 자, 다음 주에 갈게요. 일단 여기까지 예, 오늘 떼놨습니다. 저